네, 2편인데요. 수습 노무사들이 왜 나갈까요? 사람은 비용이 아니라 자산으로 보셔야 하고요. 이 영상 찍고 지금 대표 노무사님들한테 문자 오는 거 아닌가 모르겠는데 2편에서는 2023년도 수습 노무사 급여와 수습 끝나고 채용 노무사가 됐을 때 급여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예전에도 30기 노무사님한테 듣고 30기 노무사님의 급여 수준을 말씀드렸는데요. 사실 별로 오르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 기준이 32기 분들에게도 동일하거나 비슷하게 적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먼저 23년 수습 노무사 급여인데요. 일반 법인과 선제 법인으로 나누어서 말씀드리면 일반 법인 같은 경우에는 200만원에서 260만원 정도가 가장 많았고요. 안타깝게도 올해는 많은 분들이 채용되다 보니까 7시간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받으시면서 그럼 200만원이 안 돼요. 사업 소재로 3.3을 떼는 임금 구조로 근로계약을 하신 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내년에는 아마 그러지 않지 않을까 싶긴 한데요. 그 다음 산재 특화 법인, 그러니까 산재를 전문적으로 하는 법인 같은 경우에는 임금 수준이 더 높았는데요. 보통 250에서 280만원 정도를 가장 많이 받으셨던 것 같습니다. 산재 법인 같은 경우에는 일반 노무법인과 조금 다른데요. 근무를 좀 일찍 시작하시는 경우 보통 3개월의 수습기간이 있고 12월이나 1월부터 먼저 시작을 해서 정식 수습기간이 시작하기 전에 3개월이 되면 급여가 이제 인상이 되는 그런 경향이 있었고요. 급여가 인상되는 경우에는 그러니까 공식 수습기간 중에도 300만원 이상을 받는 수습 노무사분들도 계셨습니다. 일반 노무법인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금액에서 인센티브를 주는 법인은 거의 없었고요. 좀 좋은 법인 같은 경우에는 10%에서 15%까지 받는다라는 얘기를 들었고, 현재 법인은 물론 안 주는 법인도 있지만 수습기간 중에도 인센티브를 주는 법인이 더 많았다. 그럼 수습 종료 후 채용 노무사 연봉 협상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수습 종료 한 달 전부터 대표님들이 부르세요. 좀 빨리 진행하시는 법인은 한 달 전부터 수습 노무사를 불러서 계속 채용으로 있을 거니 그러면서 연봉 협상이 시작되는데요. 일반 법인 같은 경우에 가장 많이 받는 급여 수준은 250 플러스 인센 10 정도였습니다. 이게 가장 일반적인 기준이고요. 저한테 동기분들이 물어봤을 때 이거보다 안 주면 다니지 말라고 저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일반적인 기준이기 때문에 인센은 10보다는 15에서 20% 정도 달라고 전 요구를 했으면 좋겠고요. 급여 수준은 270에서 80에 인센 15에서 20 정도로 협상을 해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충분히 그 정도 받으셔도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반 법인 같은 경우에는 수습이 종료되면은 최소 300에서 350만 원 정도는 받을 수 있게 대표님들이 이제 인센 비율을 고려해서 사건 등을 배정해 준다고 저는 들었는데요. 실제로 그렇게 되는지는 또 몇 개월 후에 동기분들이 어떻게 받고 있는지 듣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재법인은 보통 수습기간이 종료되면 공노회에서 하는 수습기간과 달리 3개월 정도가 지나면 원래 기본급의 80%를 주다가 기본급 100% 해서 원래 그냥 임금 체계로 돌아와요. 그래서 300만 원 정도는 기본적으로 받는 것 같고 연봉이 좀 더 좋은 법인은 그 이상도 받는 것 같습니다. 인센은 산재 쪽은 기본급이 좀 높다 보니까 대부분 10%를 많이 주는 것 같은데요. 좀 괜찮은 법인은 15%까지도 챙겨주는 것 같습니다. 산재법인 쪽에서 20%까지 받는 분들은 거의 못 들었고요. 20%를 주면 좋은 법인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2023년도 수습 노무사의 현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아무래도 나이가 있고 또 인사 경력이 있다 보니까 다른 이제 대표 노무사님들도 좀 아는 분도 계시고 저한테 이제 사적으로 노무사들이 너무 많이 나간다. 어떻게 관리를 했으면 좋겠냐? 인사 노무 팁을 좀 알려달라. 이런 이야기를 생각보다 저한테 많이 하시더라고요. 좀 안 친한 분한테는 얘기 안 드렸어요. 오늘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면 수습 노무사들이 왜 나갈까요? 저희 노무사들은 인사 전문가 아닙니까? 지금 내가 대표 자리에 있다면 노무사들을 내가 동기부여 시키고 있는지 스스로 자문자답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한 법인에서 사람이 가지는 힘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해요. 대표님들께서 돈을 좀 아끼겠다고 200만 원 주면서 노무사들의 상황이 안 좋다는 걸 악용해서 돈을 조금 주면서 나는 많이 빼먹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막 급여를 막 30개씩 주면서 최대한 많이 내 아웃풋만 가져가려는 대표님들이 그 마음이 아무리 어린 수습 노무사라고 해도 보이거든요. 죄송하지만 보여요. 대표님이 그 노무사님과 오래 가고 싶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고 그 노무사님이 우리 법인을 위해
사회에 기여하게 하고 싶으면 대표님들이 먼저 동기부여를 시키셔야 한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동기부여가 된 직원이 내는 성과와 그렇지 않은 직원이 내는 성과는 1배, 2배 차이가 아니라 저는 10배 이상도 차이가 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 제가 재무팀장님들한테 드리는 말씀인데 노무법인 대표님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될지 몰랐어요. 사람은 비용이 아니라 자산으로 보셔야 하고요. 자산으로 보기 시작하면 아마 채용 노무사님들께서 대표님들께 기대 이상의 수익을 드릴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습 노무사님들의 처우가 더 좋아졌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금 수습을 마쳤기 때문이 아니라 저는 처우가 좋아지도록 제 선배님들이 부당하게 수습 노무사들을 대하거나 저한테 야, 왜 직원들이 나가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면은 제 나름대로 이유를 다 알려주고 고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게 혼자만의 싸움을 할 겁니다. 여러분들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그게 내가 수습이니까 이것이 당연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부당한 대우를 받아서 당연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근로자들의 부당함을 구제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내 부당함을 구제하지 못한다면 누구의 부당함을 구제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부당한 대우 받으셨을 때 내가 지금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셔야 하고요. 가스라이팅 당하고 있다면 많은 분들과 대화하셔서 내가 가스라이팅 당하고 있다는 거 자각하셔야 합니다. 네, 근로자도 대표님도 모두 행복한, 모두 서로에게 윈윈이 되는 노동 환경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런 노동 환경을 수습 노무사들도 누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 이 영상 찍고 지금 대표 노무사님들한테 문자 오는 거 아닌가 모르겠는데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리면은 모든 노무법인이 안 좋은 건 아니에요. 노무법인이 100개가 있다고 하면은 이상한 노무법인 10개에 대한 안 좋은 소문들이 도는 거고 90개의 노무법인은 괜찮은 노무법인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10개의 노무법인마저도 좋은 노무법인이 될 수 있도록 저도 뒤에서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정말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고요.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그럼 남은 하루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늘 애정하고 아낍니다. 안녕.